자, 수업할게. 오늘 수업은 일단 비문학 지문 하나 할 거야. 용모 대비 한 지문씩은 해야지, 그지? 그래서 한수국어 3-1주차 22페이지 그 사회 일반에 해당하는 지문인데,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법,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일반과 관련한 내용을 소재로 하죠. 근데 수능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경제가 좀 번갈아 나오고 올해는 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두루두루 다 해야 되니까 칠판에 적힌 대로 오늘은 연습을 하는 지문으로 이제 고른 거야. 그래서 무턱대고 읽지 말고 수업 시간만큼은 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한다든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이제 존나게 그냥 읽는 거지 뭘. 너 뭐하냐. 3학년 나랑 안 맞아. 나 저기 현영쌤이랑 바꿔서 내 1학년 할 거야. 1학년 애들은 겁나 귀엽던데, 이게 누가 이게 인생에 제주제를 뿌렸나. 그냥 그때 머무르지 그랬니. 지원이 얘 처음에 1학년 왔을 때 얼마나 얌전했는데, 처음에 상담할 때. 닥쳐! 얘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막 긴장해요. 선생님, 제가 영신여고인데 심화반 막 이런. 그때가 엊그제 같아. 지금은 완전히 무슨 뭐, 자, 그 지문을 무턱대고 읽지 않게 좀 수업을 구성을 하려고 항상 선생님 수업 준비를 하고, 오늘 지문은 여기에 맞춰서 읽어보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인데, 뭐 사실 뭐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일단 훑어읽기, 그 다음에 요 2번에 적힌 원리와 적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이제 그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용어의 정확한 정리는 이제 철학 지문에서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비문학을 봤을 때 어떤 비문학 지문이든 간에 용어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오늘은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지문이 하나 있으니까, 그 용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따, 근데 지금 설명하면 지문을 다 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야. 자, 훑어읽기까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하나 빼먹었다. 4번이라고 해서 하나만 더 적자. 선지의 요구 조건에 집중해라.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말로 바꾸면은 최근, 선생님이 말하는 최근이라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데, 작년도에 수능이 좀 많이 바뀌었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출제자들이 구성하는 선지의 방향성이나 어떤 그 섬세한 스타일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최근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작년 수능을 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선지의 요구 조건에 집중하라는 것은 선생님 지금 정답을 적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셔야 되고요. 22번에 3번 선지,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훑어읽기를 해볼 건데 1번 문단을 보시면 정보의 정리는 간단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비문학의 정보 정리라는 것을 세 단계로 말하면, 일단은 문장, 문단, 문단의 핵심어를 잘 찾아서 그것을 잘 연결시킨 후에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를 수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데, 애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를 수학식으로 말하면 개념을 잘 뭐하여? 암기하여 그 개념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해한 후에 해당 개념이 적용되는 문항에 잘 적용하면 수학이 1등급이 나옵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영단어를 잘 외우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시오. 이거랑 똑같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업인 이유가 뭘까? 야, 누구 몰라서 못하냐?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연아, 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해? 잘 읽으면 잘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강의를 구성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던져주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걸 누가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보 정리해서 최소한 그래도 이해고 나발이고 연결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좀 이룰 수 있을까? 핵심어. 성아, 빨리 와! 나 누구랑 얘기했니 지금? 핵심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문단의 훑어읽기랑 요 지금 말씀드린 핵심어를 좀 연결시키면 1문단을 볼게요. 이미지 광고란 기업의 이름이나 로고, 상표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제작되는 광고로서 너무 쉽죠? 이미지 광고니까 이미지를 광고하겠죠. 그럼 핵심어는 1문단의 핵심어는 뭐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미지 광고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하는 설득 광고와는 구별된다. 조심해야겠죠. 구별된다. 서술어. 이미지 광고와 무엇은 다르다? 핵심어 설득 광고와는 다르다. 그럼 여기에서 설득 광고를 설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태연아, 설득 광고란 무엇이다? 여기에 붙어있는 단어 하나만 더 찾아봐. 구매욕자고. 그렇죠.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도 오답 유형의 선지는 여러분들이 잘 피해 가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이 오답 만드는 거는 이미지 광고가 무엇을 자극한다? 구매욕을 자극한다. 이렇게 선지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 케이스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이런 건 잘 안 나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핵심어 연결을 잡아주시면 되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포인트. 이 이미지 광고를 제시한 후에 이 이미지 광고의 구체적인 정보를 서술할 건데, 무엇을 가지고 서술하겠대? 네 번째 줄 핵심 단어 보이지? 태연아, 뭐야? 고전적 조건화. 태연아, 고전적 조건화가 뭔지 알아?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막연하게나마 고전적 조건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를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훑어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보니까 고전적 조건화랑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조금 이따 어차피 우리가 본격적 독해를 할 때 고전적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정보를 조금 이따가 본격적 독해를 할 때 찾아야 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훑어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의 틀과 구조를 잡는 거지 정보 자체를 찾아내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전적 조건화 설명하는구나 여기까지만. 3문단 고전적 조건화는 소비자에게, 여기 읽으면서 지문의 틀이 보이죠. 2문단에서는 고전적 조건화를 설명하고 3문단에서는 소비자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3문단에서 고전적 조건화와 이미지 광고를 뭐 하겠어? 연결시키겠지. 그래서 이 원리와 적용을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은 이 지문에 맞추면 원리를 무엇으로 놓고 고전적 조건화라고 놓고 적용을 뭐라고 놓고 이미지 광고라고 놓고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문단의 내용과 3문단의 내용을 좀 매칭시키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돼. 지문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그 다음에 4문단을 가니까 이미지 광고의 고전적 효과를 활용할 때는 3, 4문단에서 매칭이 되겠구나. 5문단 가니까 그늘 효과 이외에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어가 나왔구나. 6문단 가니까 여기서 포인트. 6문단에 태연아 연결어가 뭐야? 등신아. 마지막 문단. 한편. 그러면 나는 지문을 어떻게 나누자? 1문단에서 5문단까지만 읽고 일단은 선지를 쫙 한번 다 잡아주고 6문단만 별도로 어떻게 하자? 끊어내서 보자. 왜 6문단만 별도로 끊어내서 볼까? 한오리가 없잖아. 태연아. 한 편이니까. 그래서 보통 그 문단의 시작에 한 편이라고 나왔으면은 그 문단 나중에 읽으셔도 돼요. 실제적으로 그냥 앞에 거 읽고 일단 풀 만큼 풀고 6문단 가지고 따로 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6문단은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2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낸 문제거든. 그래서 조금 있다가 25번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뭘 연습을 할 거냐면은 많이 했던 거야.
비문학이라는 게 매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자꾸 확인하고 살짝 변형을 시켜서 적용하고 이거를 연습해 보는 거야. 이거 많이 했었죠. 태연아, 지문과 보기는 가장 중요한 무엇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라? 매칭. 다시 말하면 지문 두 개를 뭐 시키는? 연결시키는 걸 골라라. 그때 25번 문항을 잠깐 보세요. 윗글을 참고할 때 조작적 조건화, 이게 6문단이 조작적 조건화예요. 읽으면 나와요. 조작적 조건화를 활용한 광고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적절한 것만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기억 니은 보니까 사례를 제시했죠. 그러면은 25번 문항은 무슨 문항이 되는 거야? 사례. 적용 문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례가 지문에 있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로 바뀌겠지. 그죠? 다시 말하면 보기는 구체 사례가 나온 거고요. 이 구체 사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원론적인 또는 이론적인 문장이 있겠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드리며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칠판을 지우지 않을 거니까 25번 문제 풀 때 요거를 한번 살짝 보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원론적인 문장으로 연결시키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는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이따 자세한 거는 할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6번 문단에도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확한 정리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여기에다가 뭐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아이고 6문단에서는 용어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예전에 했었던 거 맞물려서 서술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무턱대고 읽지 말고 조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좀 연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선지풀이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게 작년도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선지야.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 저기야 지금 가서 좀 기다려. 읽다가 가. 에이, 그냥 그래, 뭐 좀 읽고 가.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10분 남았으니까. 요거 월요일 반은 10분 잡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화요일 반 애들은 11분 잡았더만 또 남아. 아, 근데 여기 앉아있는 애들 보니까 와, 국어를 다 잘하는 애들이야.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0분 잡고 해볼게요. 너 또 책 찢고 막 암 걸릴 것 같다 그러고 얘 책 그 한수국어 뒤에 보니까 무슨 뭐 송곳 같은 걸로 막 찍었어 책을. 야 세상에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내 앞에서 국어만 보면 암 걸릴 것 같아요 책을 집어던지고 찢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유일한 학생이야. 화왕고 3학년 정예림. 아, 아이파크 4단지 6단지 5단지? 2단지 그쯤 어디야 아무튼. 자,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분을 잴게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야, 유튜브 듣는 애들아 미안해. 미안해. 좀 불상사가 있었어. 자, 빨리 푸세요.
자, 이제 같이 볼게요. 같이 볼게. 22페이지. 1문단 아까 읽었으니까. 자, 2문단부터 보시면은, 이건 좀 지워야 될 것 같아. 그지? 이거 좀 안 지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지울게. 2문단에 보시면 일단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 조건을 설명하죠. 그 3문단에 가면은 조작적 조건을 설명하고. 여기에 중점을 둬서 지문 내용을 이해를 해보세요. 태연아, 뭘 주니까 뭐가 나오더라? 2문단. 내용을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지. 뭘 주니까. 이제 비문학 못하는 애의 특징이야. 그냥 결론, 끄트머리만 그냥 살짝 보는 거. 지문을 흐름대로 보면은 걔한테 뭘 주니까 먹이라고 나오고요. 먹이를 주니까 뭘 흘리더라? 침을 흘리더라. 여기에 이제 용어가 붙어 있어. 그죠?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 태연아, 먹이는 무엇으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이거 내가 왜 또 정확하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잠깐만 말씀드리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뭐 교양이건 필수건 심리학을 다 조금씩은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대학교 때 교육심리학과, 교육학과에서 이제 교육심리학을 전공 과목으로 배워서 1년 내내 배웠어요, 이거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이론, 그 다음에 6문단에 나오는 조작적 조건 이론, 스키너라는 학자야. 1년 내내 배웠어. 그리고 수업 준비할 때, 이게 내가 아는 거야. 와, 씨발, 수업 준비 하나 날로 먹었다, 이러고. 지문 진짜 대충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겠더라고. 여기서 오늘의 교훈, 어설픈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거 내가 요거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C 받았거든? 아, 이거 졸라 헷갈리더라고. 이 무조건, 조건, 자극, 반응. 여러분들 6번 문단 읽으면 뭐, 부적, 정적, 처벌, 강화. 아직도 기억나. 교수님이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 돌대가리 새끼라고. 그,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때 그 신창근 교수님이 나한테 그랬어. 자네는 수석 입학이 왜 이 모양인가? 그것도 40명 다 앉아있는데, 쪽팔리게. 트라우마가 있어, 이게 나. 무조건, 지연아! 졸지 마!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쌍쌍밥 반쪽 먹고 나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은 여기가 요양원이냐? 태연아, 이게 무조건 반응이죠? 그치? 잘못 썼지?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 자극이고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 어설프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문항은 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 무조건 자극에 의한 침을 무조건 뭐라고 합시다? 반응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자극을 하나, 용어로 대답해. 태연아, 어떤 자극을 하나 결합시킬 거야?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건 너는 눈뜬, 여기에 뭘 결합시키니까? 중립자극을 결합시키니까 그 중립자극만으로도 뭐가 나오더라. 그렇죠. 여기서 중립자극으로 사용된 게 뭐죠? 종이죠, 종.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종 치면 개새끼 헥헥헥거리는 거. 파블로프의 개 해가지고. 실제로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은 교육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교육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입니다. 침에 들어있는 그 아밀라제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새끼의 침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개새끼한테 침 뱉어 이러니까 이 새끼가 안 뱉으니까 먹이 들고 이러니까 개새끼가 침 질질 흘리잖아. 그래서 침을 모으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100%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맨날 먹이를 줘야 되니까 얘가 너무 어떤 거야. 귀찮아가지고 얘를 이제 누구한테 시켜 대신 먹이 주는 걸. 하인한테 시킵니다. 하인. 그래서 하인이 맨날 먹이를 주는데 어느 날 이제 하인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먹이를 주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난 아직 먹이를 주지도 않았는데 개새끼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야. 파블로프가 이걸 보고 와 씨발 존나 신기하다. 먹이도 안 주는 이 새끼 왜 흔들리지? 왜 침을 흘리지? 라고 보니까 약간 방안이 어두웠던 거야. 어두운 상태에서 하인이 먹이를 주기 위해서 문을 여니까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개새끼 욕한 거 아니야? 이 개새끼 입장에서는 빛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온다? 먹이 온다.
먹이가 온다 하면서 침을 흘려. 그래서 원래는 종이 아니라 먹이, 그 빛입니다, 빛. 그때 파블로프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해서 이제 지금이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죠. 이 아빠네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 비폭력주의, 삐쩍 마른 대머리 아저씨 하면 누구 떠올라? 간디 떠오르죠. 전 세계에서 간디를 위인으로 배우는 나라가 일본이랑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어. 실제로 간디의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역사적으로 확연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소아 성애자라는 분석도 있고, 실제로 간디는 젊은 나이에 소수 민족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왜곡되고 포장돼서 비폭력주의자, 대머리 아저씨 막 이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못된 역사가 많지. 뭐 아무튼 간에 태연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묶어버려서 두 글자로 대답해. 얘네 두 개가 뭐가 되면, 천천히 두 개를 뭐 시키면, 연합시키면 그 연합에 의해서도 뭐가 나오더라? 침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제 요거 잘 보라 그랬죠? 용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반응이지만 중립자국으로 연합되었을 경우에 침을 흘릴 때는 용어가 바뀌지. 태연아, 뭘로 바뀌어? 여기가 자극이야? 조건 반응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가시면 이 연합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 이 문단 마지막에 조건 자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건의 용어 활용의 위치가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하면서 읽으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지문은 심리학 지문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이미지 광고 관련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 먹이, 침 이 부분을 어디로 넘겨보니, 사회적 광고의 상황으로 이제 용어를 바꿔보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태연아, 종을 뭐라고 치환시키고, 그렇지, 어우 존멋. 얘를 뭐라고 치환시키고, 상표, 로고로 치환시키고, 먹이는 무엇으로 치환시키니? 밑줄 이제 기억이라고 나오죠? 연예인이라고만 쓸게요. 연예인으로 치환시키니 거기에 해당하는 침은, 우리가 연예인 보고 침 흘리는 건 아니잖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 새끼야. 침은 뭘로 바꿔야겠구나. 그렇죠? 긍정화된 그 회사가 추구했던 이미지. 그죠? 긍정적 형성 이미지라고만 적을게요.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2문단, 3문단 읽을 때 요 패턴을 연결시키면서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의 정확한 정리와 원리와 적용을 이렇게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지문에서는. 2, 3문단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맞춰서 읽으셨다고 보고, 4문단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개념어가 하나 나오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어는 아니지. 태연아, 무슨 개념어가 나왔지? 4문단. 변별성이라는 개념어가 나왔고요. 이 변별성이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실패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두 번째 2차 용어 무엇으로 넘겨야겠다. 태연아, 힘들면 한어리를 이쪽 반으로 데리고 와. 오지우는 데리고 와봐야 소용이 없어. 그 새끼는 질문하면 무조건 대답이 똑같아. 몰라요? 태연아, 뭐가 되더라? 야, 그늘 효과가 되더라.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 징크스가 하나 있어.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1년 내내 질문 받는 애들은 수능날 바지에 똥 싸도 무조건 3등급은 나와. 그래서 진짜 재작년도에 5등급 받는 애가 자기가 1년 동안 질문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하여간 3등급 못 만들면 네 알아서 해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이제 1년 동안 나한테 계속 이제 질문 받았거든. 국어 3등급 나왔어. 이제 국어만 3등급이 나와서 좀 문제가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태연아, 3등급은 무조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효과? 그늘 효과. 그 다음에 그냥 잘 보세요. 그늘 효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22번 문항을 틀리는 사고의 과정이 어떤지 보자. 그늘 효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태연아? 나쁜 거야. 그리고 나서
오문 단으로 가보니까 이거 말고도 개떡 같은 효과가 두 개가 더 있죠. 태연아,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 도치 효과와 분기 효과가 있는데 얘네도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원하던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2번에 3번 문항을 놓치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3번 문항에서 선택지의 요구 조건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걸 너무 뭉뚱그려서 보면 그늘 효과, 일단은 제대로 읽은 애들이 그늘 효과 좋아, 나빠? 나빠. 분기 효과, 얘도 좀 좋아, 나빠? 좀 나빠. 그러니까 3번 선지에서 어떤 단어가 보이는 거야? 방해라는 단어만 보여. 근데 방해라는 단어가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뭐처럼 보여? 올바른 선지처럼 보여. 요래서 틀리는 거라고. 근데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선지의 요구 조건에 최대한 집중해라. 이 말은 이 3번 선지는 방해하느냐의 포인트보단 정확하게 본다면 무엇을 방해하다? 연합을 방해하는가? 다시 말해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정확하게 읽으면 그늘 효과는 뭐야? 니은과 디귿. 그늘 효과 같은 경우는 니은 로고와 무엇을 같이 상표죠. 로고와 무엇을 같이 사용해 버리니 자막을 같이 사용해 버리니 밑에서 그 사문단 중간쯤에 니은 디귿을 읽어봐. 로고가 자막과 같이 사용해 버리면은 이처럼 변별성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한 더 큰 효과가 생기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였는데? 상표. 로고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 로고 말고 뭐가 돼버리면 자막이 돼버리면 좀 애매해진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그늘 효과도 연합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렇죠. 얘네들도 연합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했던 거랑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딴 새끼랑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됐니? 자, 그다음에 도치 효과는 일단 건너뛰고 분기 효과를 보면은요. 분기 효과는 뭐가야? 리을과 미음. 얘네들이 원하는 결과, 다시 말해 여기 있는 걸로 하면은 조건 반응을 리을 미음을 보면은 자, 지문의 뉘앙스를 잘 봐. 깨끗이라는 이미지를 뭐 한 거야? 원했죠. 원했으나 이게 있지 저지 하다 보니까 뭐가 형성될 가능성이 생겨? 깨끗보다는 따뜻 이미지가 형성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게 무슨 효과야? 분기 효과죠. 진짜 집중해 잘 들어. 그러면 분기 효과 역시도 연합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연합은 이루어지지. 그럼 결론은 잘 봐. 이게 어떤 문제랑 동일한 형태의 선지냐면은요. 우리 그 작년도 수능 기출 풀 때 어라운드 뷰 자동차 그 카메라 기억나? 거기에 선생님 문항 번호는 기억이 안 나고요. 두 번째 집에 가서 보시면 이게 한수국어 1-3주 차인가 나와요. 아니면 다른 교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문항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억, 니은, 디귿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있어. 그거를 좀 PPT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히 수업이 너무 어수선해질 것 같아서 왜곡을 촬영한다, 왜곡을 보정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 강의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기억 단계, 니은 단계, 미음 단계를 정확하게 나누라 그랬어. 나중에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은 단계형 정보 문제는요. 단계를 잘 나눠야 돼. 이 문제가 같은 맥락의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그늘 효과는 어느 단계에서 연합은 이루어지지만 연합의 원인을 찾는 거에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연합까지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요 단계까지는. 분기 효과도 마찬가지야. 연합은 이루어지지만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죠? 다시 말하면은 그늘 효과나 분기 효과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단계가 연합 단계는 지나간 후야. 그죠? 되게 잘 만든 선지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 되고요? 3번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이 문항을 3번 선지를 넘기신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게 나쁜 거야. 얘도 나쁜 거고 방해라는 단어도 나쁜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서 푸는 거는 보통 문학에서나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보의 단계나 디테일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 22번에 3번 선지 틀리신 분은 꼭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2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데 태연아 23번에 몇 번? 2번. 이미지 광고를 통해 니은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 니은을 보니까 로고죠. 자, 지문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켜 봅시다. 로고는 무슨 자극이야? 중립자극이죠. 그러니까 23번에 2번 두 번째 줄 리을을 중립자극으로 사용하면 안 돼. 니은이 중립자극이야. 아주 간단하게 푸는 문제고요. 24번에 답 2번은 뭐 쉽게 푸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아니라 요 지문의 마지막 아우 씨 깜짝이야. 지연아! 안 좋은 척 하지 마! 어우 저 돼지 씨. 그 앞에 있는 집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오고 씨 뭐 먹었어? 돼지야! 야 니네 롯데리아에 그 폴더버거라고 있거든? 야 그거 뭐 이것저것 들어가겠지. 내가 재료를 확인하면서 먹지는 않아. 야 니네 햄버거 먹을 때 이거 뚜껑 열고 파가 들어갔고 이러고 먹니? 먹으면 알죠. 그러다 거짓 맛이다 이 새끼야. 그게 좋은 게 이게 햄버거 먹는 잘 못 먹어. 햄버거를 이렇게 질질 흘려. 그래서 내가 맘스터치 햄버거를 잘 안 먹는 이유가 그거 아가리를 더럽게 크게 벌려야 되고 뭘 질질 흘려서 잘 안 먹는데 폴더버거는 이렇게 딱 덮여 있어. 먹어도 이게 안 새.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이트할 때 약간 좀 교양 있는 척 할 거면 그 폴더버거를 드시면 됩니다. 넌 그냥 아무거나 처먹어. 넌 아무도 없잖아. 야 내가 저 얘기해줬니? 뻥치지 마. 내가 저기 칼국수 좀 얘기해줬나? 꼭 가세요 여기. 얘기해줬지 내가. 안 해줬나? 여러분들 여기 꼭 가세요. 평교 알지? 평교.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맨날 나한테 뭐 먹을까 물어보잖아. 평교 평생교육원 건선동 평교 앞에 보면은 여기 파리바게뜨 있고요. 여기 이제 모서리에 세븐일레븐인가 편의점 있고 여기 무슨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닭갈비집이 있어요. 가지 마시고요. 여기는 어딘지 대충 알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순댓국집 있고 이렇게 걸어가.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 들어가. 여기 이제 그 봉덕이네 삼겹살 소뚜껑 여기 맛있습니다. 이렇게 길 따라 들어가. 그럼 여기 이제 야쿠르트 대리점 하나 있고 여기 코너 무슨 양꼬치 파는데 여기 가지 마시고 여긴 술 먹어야 되잖아. 양꼬치엔 칭따오. 너 그러니까 자꾸 국어책 송곳으로 찍고 막 그러는 거야. 요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그냥 적당히 따라 들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국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지? 미랄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냉면도 맛있고. 보통 음식점에 가면 이미지 사진 붙여놓죠. 그 이미지 사진처럼 안 나오잖아. 얘들은 똑같이 나와. 내 돈 내고 먹은 게 아니라 집사람 카드로 먹어서 가격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학생들은 꼭 가셔야 돼. 알바생이 내가 봐도 잘생겼어. 우리 미루가 아빠 왜 저 오빠 너무 잘생겼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물을 마시느라고 마스크를 딱 미안하다 난 안 내릴게. 내가 봐도 잘생겼어. 몸도 뚜시 막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우리 가훈이가 아빠 내가 잘생겼어. 저 형아가 잘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사실적 사고로 접근해야 되나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감으로 접근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는데 꼭 가세요. 좋텐다 또. 눈빛에 또 하트 나온다. 꼭 가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 아나?
너 여기 칼국수 먹고 몇 번 있다가 막 나중에 선생님 저 내년에 결혼해요 막 이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돼지야 너 때문에 딴 얘기했잖아. 자 25번 문항을 보세요. 25번 문항을 보시면 아까 이제 칠판은 어쩔 수 없이 지웠는데 지문과 보기를 연결시키는 거 하나만 해드릴게. 니은해 보세요. 예영아 넌 남친도 있으면서 뭘 그렇게 설레. 아 갱년기. 아 갱년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지긋지긋한 그 사이 헤어질 수 없는 지긋지긋함. 아 권태기. 갱년기는 나고 저 좀 국밥이나 처먹으러 다녀보자. 아유 진짜. 야 그 수교 부모님이 그 디저트 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좀 분위기 있게 데이트를 해야지 국밥을 먹으러 다니냐. 무슨 국밥 먹었어? 그 전에 과음했니? 자, 날 봐. 너 수학이 좋아, 국어가 좋아. 뻥치지 마, 이씨. 자, 니은 나가. 자, 니은에 괜찮아, 얜 책 찢었어. 샴푸 광고, 니은만 해볼게요. 샴푸 광고에서 모델이 잘 보세요. 모델이 그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성에게 관심 받지 못하고 뭐하는 쓸쓸해하는. 이게 샴푸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샴푸 쓸 일이 없어서 네 샴푸를 쓴다고? 야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 막아놨거든. 존나 못 가르치네 이럴까봐. 내가 이번 영상은 댓글을 열어놓을게. 너가 샴푸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를 댓글로 봐서 타당하다가 많으면은 그때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샴푸 사줄게. 근데 그럼 샴푸 아니면 뭘로 씻어야지? 그러니까 올라와봐. 일단 네 얼굴을 좀 보여주자. 일로 와봐. 아니 진짜 샴푸 써요 쌤. 일로 와봐. 그러니까 올라와봐 빨리. 여기 서봐. 여기 서. 자 머리를 한번 잡아 넘겨. 아예 싹 훑어야지. 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앉아. 내가 요거는 내가 영상을 댓글을 열어놓을게.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 샴푸 가능, 불가능, 요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샴푸가 가능하다가 더 댓글이 많으면 내가 너한테 뭘 사줄까? 샴푸는 그렇고. 밥? 내가 치킨 쿠폰 보내줄게. 치킨 쿠폰 보내줄게. 26,000원짜리. 내가 달아줄 테니까. 이러면 안 돼. 야, 내 댓글 하나에 너의 닭다리 하나다. 이러면 안 돼. 자, 얘를 작년도에 권성고에 곽성준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오늘 반바지를 입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다리털 보고 아유 짐승 새끼 막 이랬거든. 근데 이 새끼가 아니라고 나 다리털 많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 올라와서 네 다리털을 보여주면 이게 짐승이다 짐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됐다. 인간이라면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걸 댓글로 확인하자. 이 새끼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다 다리를 뻑 올려가지고 그 내 유튜브 영상 보면 그 썸네일로 내가 하나 끊어놓은 거 있습니다. 이 강의 썸네일은 너야. 자, 요거를 지문으로 바꿀 거야. 일단은 6번 문단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건 알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6번 문단을 읽으셨을 때 이미 6번 문단이 뭔가 개념어가 분류되어 있다면 그때 미리 아셨어야 돼. 요거 6번 문단 조금만 정리하면 약간 맞물림의 느낌이 있죠. 조작적 조건화는 강화 무엇과 자극과 얘랑 맞물린 무슨 자극? 처벌 자극으로 있고 강화 자극 같은 경우도 정적 강화와 무슨 강화? 부적 강화가 있고 처벌도 똑같이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용어를 섬세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부적 강화, 정적 강화 이게 지문을 읽으시면은 맞물린 게 뭐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몇 번 나와. 그죠? 그래서 요 정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셔 정리를 하시면 자 여기에 이제 맞춰보는 거야. 그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지문에 있는 아까 원론적 문장으로 바꾸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야 얘는. 태연아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된 거고 쓸쓸함을 느꼈다를 지문에 있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쓸쓸함을 느꼈다 지문에 있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뭐다? 지원아, 뭐다? 지문에 있는 표현을 바꾸면. 내가 널 보면 느끼는 감정. 불쾌함, 새끼야. 지문에 이러고 나오죠?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얘는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불쾌함을 느꼈다. 뭐야? 용어 정리가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서 불쾌함을 느꼈다. 이거 뭐야? 그렇지. 용어를 정확하게 맞물림을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적 처벌이 되는 거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구체화된 정보를 지문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해당 용어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국어 영역이라는 게 문학 유형이 그렇게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풀었던 비문학 지문 보시면 지문의 내용은 바뀌더라도 묻고자 하는 문항의 스타일은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눈여겨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는가를 아시면 지문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유사한 맥락의 사고를 펼칠 수 있고 우린 정답률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25번 답은 몇 번이 나와? 1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한 것은 뭐 훑어읽기는 맨날 연습을 했고요. 원리와 적용, 고전적 조건화에서 이미지 광고로 넘어가는 거, 뭐 용어 정리 맨날 말씀드렸고 22번에 3번 선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적용형 문제는 구체화된 정보를 지문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문장으로 바꾸면서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지문 하나 마치고 비연계 문학 하나 연습을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 고전시가 비문학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연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연계문학 정리할게. 잠깐 쉬었다 할게.